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하는 일을 AI가 대신하면 어떡하지? 몇 년 뒤에 내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AI가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두 가지 다 위험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위험하고 외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AI를 두려워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면서도 AI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2016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그 순간 저도,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AI가 뭐든 다 하는구나.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둑 기사들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기보를 분석하고 AI와 대국하면서 연습하고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향후 5년 내 전 세계 직업의 23%가 AI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소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말도 했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날 거라고.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생겨나는 쪽에 어떻게 서느냐를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AI가 대체하는 것과 대체 못하는 것. AI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AI는 패턴 인식을 잘하죠. 대량의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고 반복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이미 있는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 이런 건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면 AI가 못하는 건 뭘까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AI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감정 조율.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 사이를 읽고 조율하는 능력. 두 번째는 창의적 맥락 판단.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건가를 판단하는 능력. 답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능력.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의사결정. AI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책임은 사람만 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처음 겪는 상황, 전례 없는 문제, 매뉴얼이 없는 순간. 이때 AI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답을 내놓지만 사람은 직관과 경험으로 새로운 답을 만들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AI 리터러시.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하라.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의 첫 번째 역량은 AI 리터러시입니다. AI를 읽고 쓰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AI 리터러시는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AI 도구를 실제로 써보고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입니다. 스탠퍼드 HAI 연구소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 즉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높을수록 AI 결과물의 품질이 최대 40% 향상됐습니다.
같은 AI를 써도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서 AI 활용 능력을 명시한 비율이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AI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3%나 높습니다. AI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의 경쟁자입니다. 감성 리터러시. AI가 절대 못하는 것. 두 번째 역량은 감성 리터러시입니다. AI가 놓치는 인간적 맥락을 채우는 능력이죠. 그리고 리터러시라는 뜻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문해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팀 회의에서 한 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AI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처리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진행. 근데 사람은 다르게 읽을 수 있죠. 그 팀원의 표정이 좀 굳어 있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눈을 약간 피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힘들어 보이는데? 이 읽기가 감성 리터러시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팀워크가 달라지고 고객 관계가 달라지고 리더십이 달라져 버립니다. 트래비스 브래드베리의 연구에서 감성 지능이 높은 직장인은 리더십 성과 평가에서 평균 58%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감성 리터러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할 수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결합할 때 생기는 일.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 겁니다. AI 리터러시와 감성 리터러시.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일이 대체 대상이 아니라 고도화된 노동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AI만 쓰는 사람은 빠르게 결과물을 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맥락에 맞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하지 못하죠. 감성만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근데 느려요. 경쟁에서 밀립니다. 둘 다 가진 사람은 AI로 빠르게 초안을 만들고 감성 리터러시로 그 초안을 맥락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가지죠. 이게 2026년에 가장 강력한 직업 역량입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훈련하라. AI 시대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능력이 있죠.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가 나왔다고 해서 답이 중요해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질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거든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능력은 AI에게만 쓰는 게 아니죠. 팀 회의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빨리 찾잖아요. 고객과 대화할 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니즈를 발견하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간단하죠. 매일 AI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질문하면 더 나은 답이 나올까를 생각하세요. 이 연습이 질문 근육을 키웁니다. 나만의 대체 불가 능력을 정의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솔직히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 AI가 잘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이 세 개가 겹치는 곳이 여러분의 대체 불가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는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빠르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데이터를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 이런 능력들이죠. AI는 이걸 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AI 활용 능력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시장에서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오늘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능력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AI가 못하는 것. 이 세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핵심 자산입니다. 둘째, 이번 주에 AI 도구 하나를 직접 써보십시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뭐든 좋아요. 사용 설명서 읽지 말고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써보는 것 자체가 리터러시의 시작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하루에 질문 하나씩 더 좋은 질문을 연습해 보세요. AI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그냥 묻지 말고 어떻게 물으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를 10초만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이 10초가 질문 능력을 키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패턴 인식과 반복 처리를 잘합니다. 하지만 감정 조율, 맥락 판단, 책임 의사결정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리터러시, 즉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2026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감성 리터러시, 즉 사람의 감정과 맥락을 읽는 능력이 AI 시대에 오히려 더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여러분의 일이 대체 대상이 아닌 고도화된 노동이 됩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가 못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AI가 하는 걸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바뀔 때마다 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인쇄기가 나왔을 때, 전기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인터넷이 나왔을 때, 매번 같은 공포가 있었죠. 그리고 매번 결과는 어땠나요? 사라진 일자리도 확실히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자리를 차지한 건 변화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적응한 사람이었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은 뒤처집니다.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키운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은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